아이오와의 밀밭에서 땀을 닦고 있는 한 안학내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 백인 안학내인데요. 이분이 오늘 밤에 던지는 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못 받고 날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짜 웃기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현대 민주주의인데 어쨌든 우리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지금 미국 대선을 계속 전망해주고 있는 이승원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 펜실베니아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그 히스패닉 청년 한 명이 오늘 밤에 던지는 표가 네.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에 무슨 전쟁이 벌어질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주한미국을 철수할지 아닐지 이런 것도. 실제 그렇습니다. 그 지난 4월이었나요? 그 악시오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국 유권자의 뭐 90%도 아니고 99.5%가 사실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0.5%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7대 경합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7개 경합주 안에서도 한 주 안에서도 소위 카운티라는 개념이 있죠. 그 사람들은 카운티가 모여서 주가 되는 건데 그 특정 카운티만 또 이렇게 스윙 보터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카운티는 무조건 공화당, 어떤 카운티는 항상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큰 펜실베니아라고 하더라도 이 주를 보면은 표심이 엇갈리는지를 딱 알 수 있다. 카운티면 우리로 따지면 군 정도 되는 건가요? 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 좀 크고. 네, 네. 우리나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보다는 도하고 군 사이에 있는 어떤 건가? 하여튼 주와 거기 군 사이쯤에 있는 건데 우리랑 일단 인구나 뭐 이렇게 국토의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참 어려운데 카운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얼마 뒤 시작할 그 대선 CNN을 딱 그 열어보시면 그 지도에 조그맣게 점들이 보일 겁니다. 그거 이제 카운티 단위로 아마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저께 제가 본 뉴스에 따르면 7개 경합주도 아니고 그 안에 추려봤더니 한 25개 경합주에서 모든 게 결정돼.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25개 카운티에서 던지는 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 중이에요. 지금 네. 전쟁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결정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게 실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을 지금 중단시킬 것인지 연장시킬 것인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사실은 그 7대 경합주 안에 몇 개 카운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지금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있는 라틴계 한 20살 어떤 학생이 던지는 그 표 하나가 전 세계 모든 것을 뭐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뭐 나비 효과보다 훨씬 더 크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선에 대해서 호들갑 떨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식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볼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깊은 한숨.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걸 좌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력이 중요합니다. 금방 네. 선거 시작하죠. 미국 대선. 동부 시간으로 5일 0시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네. 오늘 오후 2시에 조금 이따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5일 우리 시간으로 5일 오후 2시부터고 네네네. 이제 6일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네. 네네. 그 동서부가 다 저 시간대가 다르니까 쭉 이렇게 맞아요. 늘어나서 한 3시간 열몇 정도 시간 되는 있으니까. 거죠. 네. 지금까지 이승환 평론가님은 여기 우리 거의 매주 한 번씩 계속 거의 매주 이야기 했죠? 나누면서 네네. 미국 대선 얘기를 주로 이제 몇 달 동안 했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인은 트럼프 싫다, 해리스 지지한다 얘기하시면서도 네. 제 기억에는 트럼프가 질 거예요.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고 해리스가 이길 거예요.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리스주가 비교적 어쨌든 옳고 그름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옳고 그름 뭐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최소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불확실성과 확실성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기왕이면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해리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왔고 여론조사 결과는 뭐 기술적으로 동률이니까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까지 말씀드려왔죠. 네. 그럼 마지막 예측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쯤 어떻게 되는 되면은 겁니까? 예측이라기보다 이렇게 거시라고 하죠. 그래서 너 느낌이 어때? 딱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너무 동률이고 사실 이렇게 동률이면 트럼프한테 유리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 중간 선거에서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2016년보다 2020년보다 2022년 중간 선거가 여론조사가 그래도 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기술적으로 좀 진전된 상황이라고 좀 믿고 해리스에 던져보겠습니다. 해리스. 네, 아, 네. 저도 지난 3월이었나요? 봄에 저는 바이든 사퇴 전이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제 예측을 말씀드려요. 저도 나름 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나름 네. 근거를 가지고 저 여론조사는 믿진 않거든요. 저는 하드 팩트만 믿어서 경제 상황이나 뭐 이게 인구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해리스가 또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의견이 같으시네요. 근거가 또 있어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서 네네네. 제 견해를 좀 말씀 말씀드리는 게 주시죠. 낫겠네요. 이제 더 이상 뭐 끝까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저도 좀 그렇고 일단 저는 해리스가 될 거라고 약간 wishful thinking이긴 한데 시에나 대학과 그 뉴욕 타임즈가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7개 경합주 여기서도 등록 유권자가 아니라 실제 투표장에 갈 거라고 얘기한 투표 의향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4곳에서 해리스가 살짝 앞서가요. 여전히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네바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에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은 동률이었고요. 47대 47, 뭐 48대 48. 그리고 트럼프가 애리조나 한 곳에서만 우위를 차지했어요. 이거는 이제 뉴욕 타임즈입니다. 혹시 네. 이거 보시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네, 해리스가 네바다 같은 데서 한 3%포인트 앞서가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굉장히 중요하죠. 노스캐롤라이나는 주로 공화당이었고 특히 16년, 20년 둘 다 트럼프를 한테 이제 표를 몰아줬던 뭐 몰아줬다기보다 꽤 차이가 났죠. 한 7, 8만 표. 근데 어쨌든 저기서도 해리스가 48로 2%포인트 앞서가고 위스콘신 앞서가고 동률은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도 동률입니다. 그 애리조나는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왜냐면 4%포인트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1일 영국 더 타임즈랑 유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있는 영국에 조사한 건 어떤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한 발 더 나가서 유거브 같은 데는 자신들의 이 조사가 만약에 맞다면 해리스 후보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270이면 백악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숫자잖아요. 정확하게 딱 270을 얻어야지만 270을 넘으면 되는 거죠? 네네. 271이 돼야 되는 건가요? 270. 270. 538이니까. 네네. 270을 딱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맞다면 276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더 타임즈와 유거브,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나온 마지막 조사였고 워싱턴 포스트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자주 가지고 오는 그림입니다. 이제 추세를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그 지금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고 4곳에서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고 있고 뭐 조지아, 애리조나 여기서는 또 트럼프가 좀 앞서가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추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그 조사들을 통계를 내보면 지역별은 좀 차이가 있지만 7개 가운데 4곳에 앞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그리고 유거브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여론조사 업체, 영국 여론조사 업체인데 포컬 데이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다층 회귀 분석 및 사후 계층화 기법.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 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제가 네,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니, 너무 재미없어요. 하여간 네. 분석 기법입니다. 통계 분석 기법.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뭔지. 아무튼 이 기법을 활용해서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경합주 여론조사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은 이제 1,000단위 뭐 이런데 여기는 뭐 3만 케이스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메가 여론조사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아주 작지만 어쨌든 미세하게 카멀라 해리스가 좀 앞서가고 있다. 대선 승리가 예측됐다라고 밝혔고요. 여기 이제 연구 책임자가 나와서 그동안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기울였었는데 마지막 분석에서는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후보 격차가 너무너무 근소해서 2016년 그리고 2020년 당시 여론조사 대비 한 3분의 1 정도만 오류가 나와도 트럼프로 뒤집힌다. 그러면 같이 근접할수록 그 오류가 조금만 뒤집혀도 완전 결과가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레이저 씬이라고 표현하죠. 그 미국 언론에서. 너무 레이저 씬하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거에 오류에서 조금만 틀려도 트럼프의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 마지막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대선 승리가 예측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여러 가지 뭐 수십 개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언론과 대표적인 언론 그 여론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을 했다는 거는 네. 그 보통 이렇게 딱 한 명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냥 누구 지지하세요? 해리스, 트럼프? 아, 네. 한 아카운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 합쳐 가지고 퍼센티지 내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제가 그거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네. 회귀 분석은 여러 가지 변인들이 하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을 같이 계산을 해서 아마도 좀 보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을 왜 주목하냐면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한 몇 안 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 같은 해에 있었던 그 브렉시트 있죠. 영국에서 네네네네. 이제 탈퇴하는 브렉시트도 예측했던 곳이어서 아, 브렉시트도 깜짝 쇼였는데 네, 진짜. 맞아요. 그거 진짜 아무도 진짜 모른다. 통과될 줄 몰랐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어마어마한 것을 예측해내서 뭐 100%다 그 이후에 모든 게 맞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때 주목을 받았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참고로. 그런 조사가 원래 다별량 조사가 더 잘 맞긴 해요. 아, 회귀 분석, 이렇게 다별량 하는 것이. 회귀 분석을 하는 게. 네. 그렇지만 뭐 조사 기법은 뭔지는 더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다들 기법이 좀 다르니까요. 네. 지금 KH 김님은 샤이 보수 반영된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요. 김명기님은 트럼프 형은 미국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전 투표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빠른 데는 10월 한 후반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10월 한 달 내내 거의 50개 주에서 47개인가 46개인가 거의 모든 주에서 하는 게 이제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가 편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다들 실제 가가지고 투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굉장히 독려되는 특히 민주당에서 많이 독려했던 거니까 점점 그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그 현지 시간 3일 오후 8시 현재 7,730만 명이 사전 투표했어요. 7,730만 명. 그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이 숫자를. 제가 그래서 와, 오늘 엄청 높네. 네, 인공지능에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등록한 유권자 수가 1억 8,600만 명 정도 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한 46, 7%한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로. 네네네. 나머지는 이제 난 당일날 하는 게 투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전 투표 뭔가 그 자체가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못 믿어온 사람도 있고, 뭐 등등해서. 그래서 어쨌든 한 6, 7% 정도가 이미 투표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가 오늘 내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 사전 투표 많이 했는지가 나오나요? 일단 나왔습니다. 갤럽이 아니라 네. 여성 유권자가 많았고요. 사전 투표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물어봤겠죠. 네네네. 보통 이제 너 어느 정당 소속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기도 하니까 네. 지금 당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성 남성은 그냥 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네네네. 54%가 여성, 44%가 남성이었어요. 사전 투표만 봤을 때. 그리고 인종별로는 백인이 64%를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 41세 이상 유권자,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적극적 투표층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일단은 여성들이 그렇죠. 더 적극적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서 그냥 남자 여자 그 유권자 수만 봤을 때 여성이 더 유권자 수가 많습니다. 한 53%인가 그래요. 네네. 그래요? 원래 더 많아요? 네, 유권자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등록을 해서 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특정 나이가 되고 조건이 되는 유권자 수만 액면 그대로 봤을 때 50% 이상이기 때문에 53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유권자 수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거의 10%가 앞섰죠, 여성들이. 그리고 인종으로는 백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성 유권자들이 조금 그 많은 것도 이거 조금이 아니라 10%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것도 주목되지만 공화당원들이 대폭 증가했어요. 원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원래 좀 동결을 많이 했고 그전에 민주당원들이 참여 많이 했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기존에는 뭐 이제 사전투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60%가 나는 민주당 당원이야, 뭐 민주당이야. 그리고 한 절반인 한 30%가 나는 공화당이야 해서 정말 2대1의 비율이었고 실제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훨씬 더 이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4년 전으로 따지면 바이든이 훨씬 더 우세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전투표가 거의 뭐 불법이다, 뭔가 문제 있다, 뭐 사기다라고 했던 트럼프조차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저번에 한번 밀리고 나니까 일단 많이 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극렬하게 싫어했던 트럼프마저도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사전투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해서 계속 독려해서 공화당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전투표가 전체 다 끝난 시기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했을 때 물어보니까 민주당원 이번에 38, 공화당원 36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해졌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2% 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이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한 보도에 따르면 일단 민주당원 38, 공화당원 36. 그래서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공화당원들의 적극성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일단 백인은 64.5%면 아마 이게 백인 인구 비중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여성이 엄청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건 네. 여성은 반 트럼프 아닙니까? 어때요 대체로? 이번에는 아니면 거의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쓰라렸던 게 힐러리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백인 여성들, 이제 일단 백인 여성들은 트럼프 쪽을 더 많이 지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힐러리 여성 대통령 최초의 후보였는데도 그리고 게다가 백인 여성인데. 네, 네. 그래서 16년과 20년 그리고 24년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얼핏 보면 백인 여성들은 특히 힐러리한테 많이 표를 줬을 것 같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트럼프에게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 붙었을 때는 트럼프한테 더 큰 격차로 여성들이 표를 줬다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이제 백인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전체 여성 유권자를 봤을 때 누가 더 많을 것인가 하여튼 그게 관건일 텐데 이번에 여성들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낙태권. 낙태 문제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성들 특히 이제 백인 여성들조차도 네, 해리스한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 결과가 많았고요. 그럼 둘이 낙태 문제 입장이 다른 거죠? 트럼프하고 완전히 해리스하고.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본인이 임기 중에 3명의 대법원 그 재판관을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법관을 바꿨죠. 네. 그래서 6대3 보수 우위로 6대3 구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2022년에 이제 낙태권을 한마디로 이제 여성들에게 빼앗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여기에 분노해서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슈가 아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여성들에게 호소하는 당신 몸과 당신의 딸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역대급으로 젠더 간의 어떤 그 갭이 가장 큰 대선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럼 뭐 연령별로도 있지만 또 공화당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거는 또 공화당원이 많이 사전 투표했다는 거는 트럼프한테 좋은 소식일 그렇죠. 수도 이거는 있잖아요. 트럼프한테 좋은 소식이죠. 네. 샤이 트럼프가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샤이 트럼프가 과거 16년에 비하면 거의 뭐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은 예전에는 트럼프의 공화당이었는데 이제는 공화당의 트럼프였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된 거죠. 네. 이건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샤이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국내 언론에서 이제 그런 표현 많이 보셨을 텐데 샤이 트럼프냐 뭐 히든 해리스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말 못하는 사람이 실제 있고 아직도 트럼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너무 이제 여론조사가 타이트해지니까 여기서 몇 표라도 저기서 몇 표라도 해도 이게 굉장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맥락에서 그런 제목을 잡는 건데 어쨌든
샤이 트럼프가 대폭 없어진 건 맞죠.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네. 백인 여성들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2016년에 러스트벨트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부각되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근데 러스트벨트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분노해서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노동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딱 빠진 게 트럼프가 그때도 뭐 여전히 여성 편력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반 여성적인 발언도 막 거침없이 하고 그랬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백인 남성 가정에는 백인 여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네. 러스벨트 노동자들은 그렇죠.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 여성들은 어쨌든 남편을 따라서 투표를 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여성들이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 모습,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았다고 제가 강조했던 게 이번에 해리스 지지하는 광고죠. 아마 슈퍼팩에서 그 광고를 이제 지원했겠죠. 무려 줄리아 로버츠가 나레이션을 한 광고 30초짜리 저 조금 전에 다시 보고 왔는데 여성들 두 분이 나타나요. 백인 여성 두 명이 나타나면서 이제 남편과 같이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투표장에는 혼자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당신의 투표는 투표장 안에서만 그 벌어지는 일이고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의 나레이션 굉장히 짧은 광고입니다. 그걸 보면은 남편 눈치 보여서 트럼프를 찍겠다는 여성, 하지만 속으로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여성을 이제 광고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제 투표용지 한 장면 보여주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제 해리스를 찍는 그게 이제 광고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런 광고를 한다는 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을 안 한 것과 못 하는 거는 또 다른 건데 어쨌든 그분들도 샤이 트럼프를 묶는다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뭐 남편이 누굴 원한다고 해서 내가 왜 나의 투표를 뭐 좌지우지 해야 되는지 그걸 왜 눈치를 봐야 되는지 사실 그런 역학관계를 모르겠는데 아직 그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 특히 이제 백인들 있고 뭐 이제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 거기 계신 분들은 뭐 남편이나 가족들과 이제 정치적인 어떤 토론을 즐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광고까지 나왔겠습니까? 아, 줄리아 로버츠까지 줄리아 동원해서 로버츠까지 동원해서. 고액 광고였을 것 같은데. 네. 어. 그리고 그 또 뉴스를 보면 그 여성 화장실에는 이제 여성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메모를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다던가 네. 메모지를 서로 전달한다던가. 아, 그리고- 화장실에서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만큼이나 이제 프라이빗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걸 수도 아, 있겠죠. 네, 투표소는 화장실처럼 자기만의 공간이다.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라이빗하다는 단어가 있고 뭐 your vote, your voice, 뭐 your choic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짧게 해가지고 그런 메모지가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시작된 건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샤이 트럼프 말 못하는 샤이 트럼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실제 해리스를 또 찍느냐, 결국은 투표장의 기분에 따라. 히든 해리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히든 해리스죠. 정확히 얘기하면. 히든 해리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근데 어젯밤에 막 찾아보다가 이런 흥미로운 거 발견했어요. 아까 경합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그 블루월이라고 부르는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여기가 백인 비중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 거의 네,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성은 한 반이라고 치면 한 40%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리스가 흑인 남성 잃어버리고 있다. 해리스가 뭐 아랍계 잃어버리고 있다. 해리스가 뭐 라틴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 해봤자 각각 한 5% 정도씩밖에 안 되고요. 맞아요. 백인 여성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히든 해리스면 이게 선거가 사실 급반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젠더의 싸움으로 간다, 남성과 여성 간의 대결로 간다면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압도적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유리할 수 있는데, 그 이제 흑인표가 줄어들다, 뭐 라틴의 지지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건 맞으니까. 왜냐면 뭐 예를 들어 흑인이 저번 그러니까 20년에 바이든 86%인가 지지했는데. 얼마 전 조사에서 한 76%가 지지하니까 어쨌든 10%포인트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몇 %니까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뭐 반이나 반밖에 이런 것처럼 같은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흑인
이제 인구 비율로 보면 백인이 한 60%고 라틴계가 한 19% 정도 되고 네. 흑인이 한 12% 그리고 에이시아계가 이제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그 인구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흑인 그리고 젊은 남성 하면은 실제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투표장에 또 안 나가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실제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뭐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겠죠.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가느냐 안 나가느냐까지 과거의 행태.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 그거 물어봅니다. 그냥 너 이번에 갈 거야라고 대놓고 물어보지 않고 2016년에 투표했어? 2020년에 투표했니? 이번에 갈 거니? 이런 단계로 물어본다고 해요. 여론조사 기관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왜 안 나갈 건데 간다고 하는 사람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하나의 노하우이자 기법인 거죠. 실제 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내는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 투표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진행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흑인 남성 특히 흑인 젊은 남성 포인트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워낙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격전을 보이니까 그 1% 2%가 다 중요해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네네. 그렇지만 백인이 엄청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다. 여전히 60%니까요. 미국 전체를 봤을 때. 네. 그 여성들이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지에서 재미있는 지표가 있었는데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네네. 해리스가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가 얘기를 좀 얘기하셨죠. 자세히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많이 얘기 못한 포인트가 거기서 여성이 좀 많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걸로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특히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이오와 안에서. 네. 그러니까 뒤집어진 이유가 여성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40대 이상 정확히는 65세 이상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해리스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게 결국은 또 낙태권입니다. 이제 뭐 60대 이상은 이제 딸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딸이 당할 여러 가지 위험 이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조사가 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냐면 워낙 아이오와 색깔 자체가 빨갛는데 이런 반전이라는 것 자체도 있지만 누가 조사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근데 이제 디모인 레지스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디모인 레지스터라는 일간지 현지 일간지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그 여론조사를 같이 이제 돌리는데 여기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앤 셀처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이분은 거의 롤모델이에요.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의 롤모델. 나도 저 여성처럼 여론조사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이 하는 거라서 다른 사람 말했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이분이 이번에 그 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한 3%인가 4%인가 지금 여성이 더 앞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해리스 지지가 47, 트럼프가 4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 정도 해리스가 앞서가는데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47, 44가 전체. 해리스 전체. 47, 네네네. 44, 아이오와 안에서. 근데 항상 트럼프가 이겼었는데 그렇죠. 이제 해리스가 이번에 이기니까 아니 아이오와에서 이 공화당 톱밭인데 그렇죠.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이제 나이 많은 장년층 여성들이 해리스한테 많이 갔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얼마나 지지했는지도 나왔네요. 아이오와주 안에서도 네네. 여성은 56대 36. 56대 36. 그래서 20%포인트가 차이가 있어요. 해리스를 지지한 해리스 거죠. 지지하는. 여성들이. 이제 남성 거꾸로 52대 38로 트럼프를 더 지지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백인 여성들은 계속 공화당 지지했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특히 엄청난 여기서- 반전이네요. 네. 아이오와주 진짜 밀반만 있는 그런 보수적인 동네인데 그러니까 아이오와주 많이 여성이 바뀌었네. 56대 36이면 사실 엄청나죠. 혁명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푸에르토리코 관련해서 지금 또 아.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저께 제가 그냥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뭐 라틴계만 봤을 때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이 한 30% 격차가 났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왜 우리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무슨 뭐 반전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역시 그 푸에르토리코 그 쓰레기 발언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게 그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라틴계 전반에 굉장히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푸에르토리코는 사실 미국 영이긴 한데 미국의 주는 아니죠. 그 카리브해에 있는 섬인데 그쵸. 예, 자치
적으로 이제 괌하고 하는데. 비슷한 네네. 위치에 있나? 근데 거기 있는 네.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권이 없는데 네. 여기 와서 아예 이민해서 정착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출신으로. 출신으로. 그래서 이분들 뭐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여길 가져가야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그렇죠, 펜실베니아에서만 거의 50만 명이 살아요. 50만 명이요? 몇 네. 프로나 되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지? 인구를 제가 아마 지금 아, 예, 다른 문서에 지금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네. 모르겠네요. 어, 근데 지금 50만 명이면 아마 펜실베니아 주 이게 아마 이게 상당히 한 3% 정도 돼요. 3% 이게. 정도 되나요? 이게 펜실베니아가 아마 1,700만 뭐 이렇게 1,500, 1,600, 1,700 요 정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숫자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하여튼 네. 3, 4% 됐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2020년에는 라틴계 유권자가 펜실베니아에서 5% 정도 됐다고 하네요. 라틴계 전체가. 라틴계 전체가. 아.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또 푸에르토리코는 또 따로 집계가 될 테니까.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거기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 그 칼럼을 읽었는데 이분들은 왔다 갔다 스윙 보러긴 한데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민주당 찍어주자. 이번에는 이거 찍어주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게 약간 기질들도 이제 막 페스티벌 같은 거 막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하고 이렇게 똘똘 뭉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한쪽에 화끈하게 밀어주는 또 그런 게 있어서 네. 이번에 그 발언으로 이분들만 움직여도 아. 이 펜실베니아가 뭐 이렇게 들썩거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 네. 그것도 그래서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결국은 이 막말이 아니었나.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라는 막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네. 제주도는 XX 섬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건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거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트럼프 그죠? 캠프에서 그 이례적으로 네. 네, 사과 성명, 아. 해명. 이건 트럼프 발언이 아니라 옆에 아. 코미디언 발언이었어. 뭐 이렇게 아. 하는데 그게 진정이 됩니까? 야, 네. 웬만하면 사과 안 하는 웬만하면 사과 안 캠프인데. 하죠. 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우리 농담처럼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진짜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계 청년이 맞아요. 우리의 운명을 오늘 밤에 좌우합니다. 가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냉철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또 목요일 날 다시 오실 거죠? 아, 네. 대선 끝나면 이제 결산해야죠. 목요일 날 여러분 최승병 박사하고 경제 이야기, 산업 이야기, 그리고 이승원 평론가하고 정치 이야기 하면서 미국 대선 결산할 테니까 목요일 라이브도 꼭 찾아와 주세요. 이승원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